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이에요. XRP 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멈춰줄까?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해졌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 또 대응하시기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것도 드립니까? 코인 파일도 하나 드립니다. 코인 정보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이거 다 읽어보시면 좋고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시장 없다라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여기를 지지라인을 계속 받고 여기까지는 계속 찍고 올라가지고 했던 건데 여기를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물론 아직까지 종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종가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와 있는 부분 여기서 올라와 주면 좋습니다. 올라와서 여기 위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더 좋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더 내려온다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열고 보시는 것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좀 보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뉴스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목이 뭡니까? 자, 벼랑 끝에 XRP라고 나왔어요. 대규모 폭락이 다가오고 있냐? 아니면 이 강세장이 차트를 무시할 수 있는가? 하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들어왔던 차트 얘기가 어떤 차트죠? 바로 헤드앤숄더 차트가 자꾸 얘기가 나왔죠. 자, 이 XRP가 지속적인 약세 압력에 대한 징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고, 또 일봉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전하면서 이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암호화폐 전문가인 알리가 XRP가 현재 이 헤드앤숄더 이 패턴의 마지막 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패턴이 목선이 확인되면 가격이 1.29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볼게요. 자, 알리가 또 트위터에 말했듯이 3달러 상향 돌파하면 패턴이 무너뜨리고 또 심리를 강세 방향으로 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약세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약세 심리가 너무 강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겠죠.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약세 심리는 상당히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XRP가 강세 패턴의 돌파를 촉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직면해 있다 나왔는데 밑에 내용을 또 보면요. 자, 수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온 피터 브란트는 그 분석이 이와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 그리고 이럴 걸 정확히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의견에 따르면 이 포메이션이 고전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또 목소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1.07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XRP가 24시간 동안 7% 정도 하락을 했고 2.22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2.55달러 고점을 기록한 후에 4일 연속 하락을 한 것이고 또 그러면 이 지지와 저항 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냐? 1.90달러 선이 단기적으로 XRP 주요 지지선으로 남아있는 부분 또 이 수준이 24년 11월 이후 세 번째 테스트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주요 인계값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나온 부분인데 그 1달러로 내려올까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느냐 이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뭐 종가 9시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9시까지 해서 여기를 끌어올려줘서 마무리가 되어준다면 리플은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주말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 또 위에 뉴스를 잠깐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좀 알고 가면 좋죠. 자, 보면 그래야 투자할 우리가 맛도 나는 거예요. 자, 이 XRP가 25년에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왔는데 좀
말씀드리면, 자, XRP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강세는 아니죠. 이제 11월 5일 초에 이 가격이 0.5037달러에 불과했던 코인이었습니다. 11월 5일까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면서 1달러 바로 돌파, 2달러 돌파, 3달러, 그리고 4달러까지 간다, 얘기 막 하다가 내려왔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시장이 360%, 60.61% 이상 성장을 했고, 그래서 암호화폐도 3위까지도 올라갔던, 지금도 3위,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런 이 기간 동안 상위 두 개의 코인,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25년에 리플이 획기적인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밑에 내용을 읽어보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SEC의 사건에 대한 법적 합의라는 거죠. 당연히 바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흐름으로 갈 건데, 제가 이건 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지금 XRP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공식적으로. 아직 이 SEC는 움직임이 없어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는 봤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SEC가 공식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만장일치 아니면 다수결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이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다른 코인 크라켄이나 컨센시스 같은 얘네들 이제 소송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었고, 아직 리플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합의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아있다라고만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나왔죠. 예, 이 리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커스터디가. 자,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 나왔어요. 새로운 코인이 나옵니다. 자, 전문가들이 새로운 법률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크게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SEC는 최근에 이 SAB 121 법안이 폐지됐죠. 이게 뭡니까? 전통 금융권들이 이 가산자산을 못 가져가는 법안이었어요. 가져갈 수 없는. 하지만 이게 폐지가 되고 SAB 122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이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와 또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 기존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왔고, 또 이 수탁된 모든 암호화폐를 부채를 나열하는 대신에 잠재 위험을 우발한 부채로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 또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은행 및 기타 전통적인 금융기관요 얘네들이 암호화폐 수탁 시장에 더 가까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래들 있죠. 고래들의 이 전통 금융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고, 전통 금융권들이 이제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섭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게 미래죠.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규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관 업체들이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더욱더 대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리플한테 이 SE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큽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SEC가 지금 이 항소 들어가면서 이 뭘 걸어놨죠? 바로 이 기관 판매 있죠? 기관 판매. 이 기관 판매 금지를 해놨어요. 기관 판매를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줘야 돼요. 이걸 해제해줘야 기관들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소식입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기관 판매 금지가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리플 역시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을 또 볼게요. 어떠한 것 때문에 리플이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좋은 코인이 될 수밖에 없냐? 바로 ETF죠. ETF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XRP 혐오 ETF가 25년 하반기에 바로 SEC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최소 10개 ETF 펀드 운용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11개죠. 11개가 지금 11건이 SEC에 신청한 상태고, 이 ETF가 출시가 된다면 JP모건 있죠. 이 JP모건이 리포트를 내놨는데 80억 달러가 연간 80억 달러가
이 XRP ETF에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리포트를 내놨고, 지금 이 승인 확률이 84%로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는 ETF 막 신청했어도 60%대였습니다. 승인 확률이 60%대였는데 84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은 이유? 바로 법으로서의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빨리 어떤 것이 바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가 해제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거 가장 떠들썩했죠. 뭡니까? 미국 자산 비축량의 XRP 잠재 역할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 갈링하우스도 얘기했죠. 우리도 비축 자산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느 정도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리플 CEO 브래드 가우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DAS라고 이것을 엑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런 결론적으로 규제 정복이 제거가 되고 또 제도적으로 채택되기 증감에 따라서 25년은 가장 큰 암호화폐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그리고 지금 리플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리플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리플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올까요? 아니죠. 지금 리플은 계속적인 호재가 터지고 있어요.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법으로서의 해방, 항소 다 취소되고 합의 봤죠. 이게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왔지만 이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벗고 여기에 지금 ETF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IPO ETF 되면 이제 리플랩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2%, 2.54%나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트 메이저들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5% 빠지고 있죠. 이 도지코인도 4% 빠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메이저들이 빠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영향이 상당히 크고, 비트코인은 또 나스닥과 연결이 돼 있고, 나스닥도 엄청나 지금 장이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봐야 되냐면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아예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잔뜩 움츠리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나스닥도 똑같아요. 지금 미장도 똑같이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인다. 그런 것은, 이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뺐는데도 이렇게 5%가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런 것을 이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종가를 보셔야 되고, 종가에서 여기를 올라서 주고 이 라인을 올라서 주고 끌어올려 준다면 주말은 좀 더 나스닥 영향을 안 받죠. 나스닥이 쉬니까 이제는 쉬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더 회복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잡고 가신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은 어떻게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익은 달라진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ETF 기다리죠. 그리고 이 SEC가 공식 성명만 내더라도 리플은 이 추세가 완벽하게 꺾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다 말씀드리면서, 정보를 꼭 받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꼭 중요합니다. 현재는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과 구간. 비중을 잘 나눠야 되고, 아무리 적은 금액을 내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투자를 한다고 이제 계획을 잡고 가시면 이것을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고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눌림목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이 눌림목이 안 오고 계속 올라가면 좋죠. 수익은 나니까. 근데 어떠한 거든 이렇게는 안 가요.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시드머니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개수 늘어나고 단가 낮아지고 그러면 수익이 당연히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비중은 정말 잘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죠. 매수매도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사면 왜 떨어지냐? 나만 사면 떨어진다. 막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셔서 그래요. 이제 눌림목이 나올 타이밍에 잡으셨기 때문에 고점에 잡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나만 사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된다. 우리는 고점
점에서 팔아야 되고 저점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비중과 구간. 그래서 이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여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